안녕하십니까. 룩TV 윤청합니다. 필리핀 사업 제3부로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 편에 이어서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사업자로서 만나게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, 비겁한 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비겁한 놈들은 역시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부류예요. 유독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필리핀만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비겁한 놈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뒤에서 찌르는 놈이에요. 근데 이제 뒤에서 찌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두 부류로 분류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또 필리핀의 특성이죠.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처치하는 그런 식입니다. 그죠? 또 이것은 주로 아는 사람의 어떤 관계, 그리고 이제 동업 관계 이런 데서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, 바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소매업이 100%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이제 1대1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법인으로 5명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죠. 그랬을 때 사실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좀 오히려 잘 될 때, 그죠? 네, 잘 될 때 이제 수익을 나누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, 그죠? 파트너십일 때는 결국은 반반을 나누다가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쪽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냥 수익만 가져가는 식으로 빈둥거린다면은 좀 열이 받겠죠, 당연히. 그러면서 이제 좀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될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애초에 그냥 투자만 하기로 하거나 이름만 빌려주기로 했는데 실제 수익을 넘보게 되어서 일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자, 아무튼 그런 연유로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필리핀만의 이제 독특한 특성이 되겠죠. 그다음 법인으로 5명이 같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5명이 나누게 되면은 20%씩밖에 못 가지게 되죠. 그랬을 때 보통 다른 한국인을 같이 넣어서 보통 배우자를 넣어서 40% 이렇게 만들면 그래도 좀 문제가 덜한데, 그냥 아는 사람 관계로서 이제 동업을 같이 했을 때는 결국은 이 20%를 가진 한 사람이 전체를 이제 차지해 보겠다고 필리핀어 한두 명을 매수를 해서 나머지 한국인 20% 한 명을 이제 제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겠죠. 역시 이때에도 사업이 잘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필리핀만의 특성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치안이 안 좋고 부정부패가 좀 만연했던 시절에는 심지어는 필리핀 경찰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국인을 엉뚱한 죄목으로 가두어 놓고는 협상을 유도한다든지, 그죠? 20% 내놔라 이런 식으로.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흔히 뉴스에 좀 나오곤 했죠. 자,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두테르테가 집권을 하면서 소위 범죄와의 전쟁 혹은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런 범죄나 부정부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고, 최근에는 그런 일로 우리 한국인이 피살되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필리핀어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한국인의 사주가 대부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좀 질 나쁜 그런 사람들이 좀 버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사실은 비난의 대상은 그 화살이 필리핀어라기보다는 그 일을 사주한 한국 사람일 경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. 솔직히 그런 관계에서 필리핀어가 그런 일을 사주해서 일을 벌인 그런 케이스, 그죠? 저도
뭐 그걸 뭐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꼭 그 배우에는 한국인들이 좀 연루돼 있는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. 자, 아무튼 말이죠. 그래서 물리적으로 직접 그 상대를 없애버리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비겁한 행위들.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물리적인 쪽에 좀 중점이 있었다면은 이제 요즘은 물리적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이제는 그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. 이때는 보통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거나 약간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렇게 또 외국인으로서 소매업을 100%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 허점을 노려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한국인이 직접 가게에서 뭐 어떤 금전적인 어떤 회계나 장부 처리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.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반드시 이제 필리핀어를 고용해서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돼 있는데 말이죠. 그런데 뭐 한국인의 특성상 그걸 다 맡겨놓지 않고 직접 다 하고 싶어 하죠. 바로 그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핀의 관리들과 함께 그 현장을 이제 덮치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계획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. 그렇지 않고서 뭐 이렇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은 보통 오후 늦은 시간인데, 그렇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굳이 동계산을 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자체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저질러지기 힘든 일입니다. 물론 뭐 그 필리핀노의 그 부패한 관리들이 덮칠 때도 있었어요, 그죠?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한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다바오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사지 업종이랍니다. 마사지 업종이 이제 하나가 새로 오픈했는데 기존에 이제 마사지 업을 하시는 한국 사람이 당국에 고발을 해서 결국은 새로 오픈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참 슬픈 일입니다.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참 잘못되었던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워낙 어릴 때부터 뭐 경쟁사회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이죠. 뭐 우리가 자랄 때 뭐 선생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너희들은 다 경쟁자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. 뭐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경쟁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. 그죠? 그냥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뭐 그렇게 뭐 꼴찌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저는 강사 출신이니까 사실 학원도 그런 일들이 많이 풍문으로 떠돕니다. 누가 이제 새로 학원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뭐 그 강사에 관한 잡다구리한 것까지 다 이야기가 떠돌고 그리고 뭐 뭔가 뭐 혹시 결격 사유 이런 게 있으면은 막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교육청에 고발이 되거나 하면서 어떻게든 뭐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. 참 지저분하죠. 자기가 수업 잘하면 아무리 뭐 주변에 학원 10개가 들어서도 학생들은 자기한테 가서 수업을 들을 텐데 말입니다. 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음식이 맛있으면 주변의 가게가 처음 들었을 때야 뭐 손님들이 좀 갈 수 있겠죠. 하지만 다시 본인의 가게로 돌아가고 그럴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본인이 뭐 맛없는 음식을 만들면 아무리 뭐 딴 걸 다 하고 뭐 주변의 그 상권을 다 죽여도 자기도 결국 망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경쟁 의식이랄까요? 애초에 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식의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비열한 짓 같습니다. 자기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어떤 뭐랄까요 섭리랄까요? 네,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걸 이제 정당하게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잘하는 사람이 또 신규로 들었으면 뭐 자기도 떳떳하게 또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을 최소한 좀 더 하거나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다고 좀 받아들이기도 하는 뭐 그렇게 또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
언제까지 자기가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, 특히 뒤에서 그렇게 이제 뭐 술수를 쓰는, 뭐 음식점도 그런 경우 많죠. 가가지고 막 음식에 이상한 거 막 넣어놓고 괜히 크게 떠들어대면서 뭐 이 집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둥, 그죠? 뭐 그런 식의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, 실제로. 그렇죠? 한국에서 있었죠, 그 얘기는. 뭐 그러나 뭐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. 뭐 어떻게든 남을 죽이고자 하는, 네,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한국에도 있지만 필리핀이 가진 어떤 특수성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, 좋아요. 이 비겁한 놈에 대한 얘기는 뭐 더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. 문제는 이런 비겁한 놈들이 많아지면 말이죠. 결국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지금 이 룩TV를 보시는 시청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어쨌거나 그렇게 뭐 선의의 경쟁자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일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, 소비자로서. 그러니까 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갤럭시를 선택할 것이냐,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냐, 뭐 그렇게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, 그렇죠?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줄어든다라는 점도 1차적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,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찔러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제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가두게 되죠. 그러니까 자기 어떤 노하우나 자기가 어떻게 이 힘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사실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,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다바오에서 마사지 업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듣게 된 계기가 뭐냐면, 제가 여기서 이제 4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좀 나름 친해진 한국 분한테 앞으로 뭐 이런저런 일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, 딴 데 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마사지 업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.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자리 잡는 거죠. 그럼 이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뭐 사실 제 입장에서도 뭐 그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도 좀 힘들게 되겠죠. 그렇죠?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. 큰 문제예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로서 필리핀에서 만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, 바로 이 멍청한 놈. 사실은 알고 보면 멍청한 분 혹은 바보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. 그리고 알고 보면 사실은 바보가 아닌, 네, 그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셔야 되는데, 바로 이제 그분들이 입을 닫는다는 겁니다. 왜? 자기 등에도 비수가 꽂힐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. 그렇죠? 이 사람을 뭘 믿고 이 얘기를 해줄까? 그렇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이 그 비슷한 일을 주변에서 이제 당하는 모습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쉽게 그런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뭐 충고 삼아 조언의 이야기라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? 마음 편하게? 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사실은 꼭 만나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, 바로 오만의 멍청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이분들은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내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떠나지 않고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이 5만 명의 필리핀 교민 여러분들입니다.
참 멍청하죠. 그렇죠? 뭐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잡아 한 15만 명에 이르렀던 필리핀 교민들의 10만 명이 떠나는 와중에도 이 5만 명은 떠나지 않았던 거죠. 참 멍청하죠. 다들 무서워 겁을 내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입니다. 참 오만하기 거지없는 5만 명이죠. 네. 겁이 없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죠? 하지만 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. 이 사람들은 참 정말 어찌 보면 멍청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왜 저는 이분들을 얘기하면서 오만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멍청한 사람들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지금 3편까지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4편에서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진짜 필리핀에서 만나야 할 이 멍청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, 저는 이 멍청한 분들을 앞으로 만나러 다니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들어보려고 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